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장이 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조용하죠. 너무나 조용해서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묘하네요. 좀 장이 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고 오늘은 그냥 평온하게 노동절 노동절로 쉬고 있습니다. 다들. 천우쌤은 그냥 자체가 노동자라서 그냥 매일 쉽니다. 매일 노동자야. 하여튼 오늘 노동자 종사자분들 편안하게 쉬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도 에너지를 좀 잔뜩 좀 아껴 놓으세요. 지금 보니까 장이 열리는 곳은 일본이 좀 올라가죠. 일본은 지금 현재 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0.56% 빠지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현재 0.56% 빠지고 있고, 오늘 중국은 휴장입니다. 중국은 휴장이고 홍콩도 마찬가지로 휴장입니다. 좀 아쉽죠? 또 장이 좀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대만도 그렇고 일본만 열심히 돌아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보니까 선물 지수는 흘러가는데 현재 0.28% 정도 좀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새벽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또 빠지는구나. 흘러내릴 땐 또 신나게 흘러내리는 게 미국 증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는 30일이죠. 임금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관측에 따라서 매도가 선행이 됐어요. 이 매도가 선행이 돼가지고 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했다는 거죠. 다우지수는 570.17포인트 1.49% 내려가서 37,815.92로 폐장을 했고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S&P 500도 전일보다 80.48포인트 1.57% 하락을 해서 5,035.69 거래를 끝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전일에 비해서 325.26포인트 2.04% 떨어져서 15,657.82로 장을 마쳤습니다. 1월에서 3월 분기 고용 코스트 지수가 전기보다 1.2% 올라서 시장의 1.0%를 웃돌아요. 웃돌았고 4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97.0입니다. 시장 예상 103.5를 하회해가지고 2022년 7월 이래로 최저 수준이다. 최저 수준이라고 이제 합니다. 인플레 고공행진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금융 긴축이 이제 장기화되고요. 미국 경기를 냉각시키는 것도 이제 경계를 불렀습니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일시 전일보다도 0.08% 올라서 4.69%로 상승을 했고, 장기금리의 상승 기조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비싼 주식에 매도가 출회됐어요. 연준이 5월 1일까지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후에 제롬 파월 의장을 지켜보자는 분위기 역시 퍼졌고, 유로넥스트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신청한 건설기계주 캐터필러가 4.35%, 아마존닷컴 3.29, 항공기주 보잉이죠 3.16, 마이크로소프트 3.21, 그리고 석유 메이저주죠 쉐브런이 3.04% 급락을 했어요. 반도체주 인텔도 2.8% 빠졌고, 세일스포스 2.47, 그리고 애플도 1.83, 다 떨어졌네 보니까. 신용카드주인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05, 시스코 1.67, 그 다우 1.56%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뭐 뉴욕 증시 좀 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빠져서 상당히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 좀 올라줘야지, 안 올라주면은 내일 장 열리면은 또 폭락에 또 물결이 한번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폭락의 물결.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린 메이. 미국 월가의 격언이 올해 국내 증시에서 통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린 메이가 아닌 그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코스피는 2692.06에 거래 마쳤고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지난달
코스피는 2% 가까이 빠졌는데 전날 지수는 13거래일 만에 2700선 돌파했고요. 오후 들어서 하락하면서 2609선에 머물렀죠. 주가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그 우려 때문에 중동의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죠. 그 리스크하고 환율 급등 등이 겹치다 보니까 지난달 19일에는 2500선까지 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발 반도체하고 2차전지 훈풍에 힘입어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소 유래한 세린메이는 5월에 증시를 떠나서 11월에 다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1950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증시가 11월에서 4월에는 좋았는데 5월에서 10월에는 부진했다는 그런 통계에서 기인을 해요. 다만 최근에 10년간 미국 증시의 그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감안하니까 세린메이는 그 전략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 20년을 살펴보니까 세린메이는 절반 정도 통했고 코스피만 놓고 보니까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월 주가 수익률은 20번 중에 10번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5월 코스피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67%, 7.34% 하락을 했고 하여튼 격언이 좀 들어맞았으나 2020년, 21년에는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이 통상 그 5월 증시에서 1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된 뒤에 연간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거세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이런 경향과 달리 이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5월 코스피가 3.02%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세린메이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5월에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면서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5월의 코스피 예상 범위를 2600에서 2830선으로 제시를 합니다. 코스피는 4월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5월은 저변동 상승 국면이 전망이 되고요. 1분기 어닝 시즌을 통과하면서 투자자 센티먼트가 주식시장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합니다. 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일 새벽 열릴 그 5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 회의에서 금리는 연 5.25에서 5.5%로 동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1월, 3월 물가 둔화 속도가 약화되었음을 고려하니까 미국 연준은 5월의 FOMC에서도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고요.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남겨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도 지표 발표 등을 대기하면서 불확실성 높은 그 변동성 확대 구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5월엔 팔아라. 여러분은 팔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